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학문연구의 소장학자 김세별입니다. 제가 한 8년 전, 9년 전에 여기에서 또 대학원생으로서 또 발표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배경과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관심사의 조합으로 여러분과 공유하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후에 논의 시간에 같이 더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학과 사회복지학을 이중 전공했고 그 이후에는 교육심리를 전공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는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진행했던 모든 연구물들의 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소셜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 있죠. 저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기여의식, 삶의 목적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교육 심리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들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교육 현상을 분석을 합니다. 제가 주로 많이 주목하는 키워드들입니다. 사회적 자아 개념, 내가 나 스스로 얼마나 사회적인 존재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사회적 지지죠. 내가 사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들, 반사회적인지 친사회적인지, 그리고 내가 공동체의 어떤 영위와 또 운명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또 기여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지, 내가 속한 그룹을 얼마나 자신감 있고 또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변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변인들 위주로 좀 고민했던, 지난 몇 년간 고민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주의를 탈피해서 내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나는 아무래도 나고 자라기를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다년간 주일학교에 교육을 받았고 또 이제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교육이 교실에서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저의 고민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다들 이제 동의하시겠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 경험하면서 또 많이 털리기도 하고 많이 자존감 낮아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획일적으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머리는 정말 커지는데 나의 가슴과 영혼을 돌보지 않는 교육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적과 가치와 철학은 빠져 있고 뭔가 시험 성적과 결과 는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러한 주관적 해석이나 진단이 꼭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국내외적으로 진행했던 여러 사회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연대나 유대가 부족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과관계에 따른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저의 경험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실패가 나의 입지와 또 나의 성적을 결정하는 상대주의적인 그런 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웃이나 사랑할 대상, 축복할 대상보다는 아무래도 저 사람의 성패에 의해서 나의 위치가 정해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경쟁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체득이 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많이 비교될 정도로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공부해서 나의 집안을 일으킨다라는 기조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 단연코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5번째로 노동시간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해서 막상 또 부여하는 중요성이나 가치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 성적도 높은데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근로에 대한 또 열정도 많아 보이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치를 준다, 의미를 준다라고 보고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러한 경향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몇 년 전의 결과이긴 하지만 OECD 국가들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국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을 더 공부합니다. 50시간 이상이라서 뭐 저도 40시간에서 50시간 사이 뭐 일주일 뭐 그 정도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거에 버금가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공부량을 자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피사 성취 테스트에서는 수학이나 읽기, 과학 영역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높은 성적, 정말 최상위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거의 깨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잘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소화해 나가면서 하는 거라면은 사실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근데 공부 따로 가치 따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취도도 1등, 그리고 공부하는 양도 1등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흥미가 있지도 관심이 있지도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의 결과만 있고 성취 수준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열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괴리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면 부족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행복감은 낮아지겠죠. 외신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이 낮다라는 거는 정말 단연간 계속 깨지지 않는 기록이에요. 놀랍지 않게도 한국이 OECD 주요국에서 자살률은 1위인데요. 물론 2020년도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유일하게 아동과 청소년과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대에서만 자살이 증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가 코로나 즈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회적 연결망에 좀 더 취약하고 예민한 어린 청소년 그리고 청년층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여러 사회 지표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했을 때 굉장히 영혼 없는 열심만 있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풍토 속에서 그리고 제도 속에서 자라났을 때 그 이후에 학습이나 교육에 대해서 매기는 가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꼴찌예요. 정말 놀랍죠. 피사에서는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성취 수준인데 막상 레포트에서 보고하는 본인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 대한 기여나 그리고 내가 배운 걸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서비스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굉장히 낮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배움과 건전한 사회 참여 사이에 통합적인 인식이 많이 빠져 있고 뭔가 영혼 없는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질적인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고 또 이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추구하는 이유를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빠져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고 노동도 그랬는데 종교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무교라고 응답한 51%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신도수는 당연히 개신교입니다. 5명 중에 1명 정도는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 70%에 해당하는 개신교인은 한 달에 2-3번 이상 혹은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혹은 비교적 또 적극적으로 종교 활동을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미나 가치나 기쁨 같은 것들을 얻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또 사우스 코리아는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에서는 가장 상단에 있었는데 나에게 있어서 spirituality, 영성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종교가 나의 삶에 의미를 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14명 정도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약 7% 정도만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명 중에 1명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고 좀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회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철학적인 배경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교육 사회적인 배경, 교육 평가적인 측면 여러 가지 두루두루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심리를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 느낌, 또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렇다면 이 성공주의를 탈피해서 내가 배운 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르치는 게 가능할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한 연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막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는데요. 그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사회기여 의식에 기반한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의 유닛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유닛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흘에 걸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인데요.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학생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비디오를 시청하고 자기가 듣고 보고 읽은 것들에 기반해서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 예를 들면은 맞고 틀린 식으로 이제 정답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 문제와 맞닿아 있는 토론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것들을 다양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레코딩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그룹 토론을 통해서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예를 들면 내가 나 스스로를 사회적인 존재로 보는지 혹은 도덕적인 존재로 보는지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민성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이 관계에서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던 그 아이의 지식, 또 기술이나 소양 같은 것들이 이 연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겁니다. 지식이나 기술이나 소양 같은 것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학생들이 썼던 글쓰기 그리고 학생들이 레코딩으로 제출한 녹화물들 모든 것들을 이 질적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문장 단위로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 절차나 방법에 대한 설명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관계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많다, 나는 사회성이 있다 라고 이제 레포트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속한 사회에 더 기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덕적 가치, 예를 들면 정의, 배려, 존중, 사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아주 추상적인 도덕적 가치가 자기한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레포트한 학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회기여의식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교육 커리큘럼에서 보여주었던 지식이라든지 기술 수준 그리고 소양 같은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보이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소양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이 시민성 사이 연결 관계에는 도덕적 가치라는 것이 매개 효과를 매개 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도덕적 가치가 만약에 똑같은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지식이 높다고 해서 시민성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지식이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면요, 도덕적 가치가 높은 학생이 시민성이 높습니다. 성경에서도 저희가 이 매개 효과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이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이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식 자체가 사회 기여 의식으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그 연결고리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가치, 즉 나한테 있어서 사랑, 정의, 배려, 존중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회에 대한 기여의식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고민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아요. 지식, 기술, 성향 그거 자체로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학생을 바라보고 교육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신념이 아주 강하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이렇게 닮고 싶은 인물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여러 좀 왈가부할 만한 그런 질문들이 던져지면 정말 정죄하듯이 이렇게 바로바로 종결해버리고 질문을 조금 심판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함양하고 확신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것과 정말 꼭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 나 스스로의 생각을 계속해서 자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을 때 도덕적 신념만 있으면 엄청난 교리주의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제 그리고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진행했던 연구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아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각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지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여러 세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교회 또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 같은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되 그 과정에서 너무 탑다운 방식의 어떤 일방향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사례 위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접하고 그 주인공들이나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에 조금 공감해 볼 수 있는 교육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생각이어도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어도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역지사지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근데 제가 경험한 교육 과정이나 교육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든 학교든 학생들의 배움이 현실 세계와 갖는 접목점을 풍부하게 제공해서 나의 지식과 기술 소양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과 사회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접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들의 주제들 공유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저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 또 추후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